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인터지스 주주님들. 인터지스, 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뭘까요?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, 2023년 이 실적 공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2024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치를 내놓보고, 그리고 이 홍해 물류대란,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재료의 지속성이 소멸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쭉 이어나가는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리가 인터지스 주주님들이 크게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저 PBR,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때문일 것 같은데요. 자사주 소각을 하든 이 현금 배당을 더 크게 늘려주든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, 이 수의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보시자면, 이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이 하역, 운송, 해운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 작년이 아니고 이제 2022년, 2019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. 이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의 해운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, 평소 200달러에서 1600에서 2000달러까지 급등하였다고 합니다.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죠. 그래서 많은 이 물류 기업들이, 해운 기업들이 이때 큰 수혜를 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현재 코로나 이 특수 종료가 되고 현재 고금리와 지속되고 되면서 현재 이익들은 모두 후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이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 또한 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올해 우리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크게 적자가 됐다. 적자가 아닌 크게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출입 물량 감소와 해운 시장 하락에 따른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해운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슈가 바로 이 홍해주 훈화 상태가 있겠죠.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해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. 왜냐, 이 코로나 시절과 비교시 현재 물류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이 해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개선이 되겠다,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.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안 좋죠.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. 고금리, 그리고 전쟁, 그리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물류비가 급등할 수는 있어도 이 자체 해운 기업들, 이 물류 기업들은 고금리와 그리고 지속적인 이 유가 상승에 있어서 더 큰 폭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이 다시 주가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큰 조정을 받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이 앞으로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저 하중으로 이 육자형을 좀 그릴 전망이다라고 한국무역협회는 좀 예상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, 기준금리 동결에도 이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들이 겹쳐서 현재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상자 하중이 아닌 바로 2025년부터 개선이 돼서 이 해운 관련 기업들이 다시 큰 폭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겹쳐인 걸 보아 올해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또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올해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금리 인하가 찾아온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원래 올해 1월에는 이번 연도 이 금리 인하 8번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지만, 현재 이제 2월 말이 돼가는데 현재는 뭐 4번 할 것 같다, 뭐 3번 할 것 같다, 현재 이렇게 예상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 금리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현재 유가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원자재 가격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아직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인하를 해도 현재 이 경기가 좋지 않나라는 이 심리가 만약에
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면 이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처럼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? 바로 이 실적 부분이 준수해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를 올해 할 예정이고 이 주가는 큰 폭으로 다가왔고 이 내년부터 개선이 돼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현재 이 시장은 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던 이유가 이 저 PBR, 현재 PBR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. 0.28이고 현재 우리가 이 기업의 이 유볼도 봤을 때 120%를 넘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. 200%까지 못 넘는 건 아쉽지만 120% 정도면 그냥 좀 양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밸류업 프로젝트는 오늘 딱 공시가 됐는데 현재 시행 시기가 굉장히 멀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 디테일한 뭐 세제, 인센티브 내용, 그리고 내용 부제, 그리고 상법 개정안 언급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, 나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했어. 나 뭐 더 큰 이런 밸류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정치화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크게 길게 봐야 되는구나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를 지켜봤을 때 한국무역협회 이 지표를 봤을 때 우리가 2025년 현재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현재 경제 침체에서 다시 경제가 서서히 살아가면서 2025년을 우리가 2025년까지 어떤 흐름을 지켜가는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인터직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. 이 앞으로 더 깊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